기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책을 내서 우리 형님한테 추천사를 부탁드렸잖아요. 네. 예약 판매가 저는 이렇게 안 나오는 적은 처음입니다. 아무도 안 사요. 과거에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이용수 대표님이 인기가 많을 네. 때는 네. IT 관련 투자에 대해서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왔다. 지금이 최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요맘때 딱 책을 냈거든요. 네. AI 혁명 투자를. 네네. 그때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예약 그 실적이. 네. 이거만 봐도 그냥 인덱스가 그냥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기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회입니다. 제가 첫 번째 책 쓸 때 분위기 그랬거든요. 그때 뭐 한미반도체 그때 시총 1조였으니까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딱 분위기입니다. 똑같은 스토리로 작년에 이제 희망 고문 했다가 당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1년 빨리 본 거죠. 네네. 삼성이 1년 늦은 건지 우리가 1년 빨리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늦었어. 네, 맞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작년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의 때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반기 이제 주가 오르는 과정에서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상반기 후 중반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펼쳐낸 성적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죠, 사실. 그렇죠. 네.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반 고기반 오잖아요. 타이밍. 네. 사실 작년에는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자꾸 구멍난 그물 가지고 계속 뜬 거죠. 그러니까 안 잡히죠. 네. 그래서 인정을 안 한 거죠. 야, 우리 안 찢어졌어. 잘 잡을 수 있어.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관리자가 바뀌니까 야 이거 왜 찢어진 그물 가지고 이러고 있냐. 빨리 바꿔. 그래서 지금 그물 바꾸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사이에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조직이. 그리고 연구개발도 많이 망가져 있었고 지금 삼성이 1A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을 재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빵꾸 나온 그물이고요. 리노베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이든 뭐 소캠이든 이런 이제 차세대 제품들이 좀 더 착착착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빵꾸 난 그물인데 또 불구하고 요거 좀 잘 거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은 레거시 쪽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어요. 공급을 많이 줄였어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커머디티잖아요. 전통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수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산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CXMT가 DDR4에 물량 폭탄을 내놓으면서 이게 거의 레드오션화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DDR4 쪽에 생산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그 메모리 3사가 많이 줄였는데 이제 CXMT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더 떨어뜨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CXMT도 DDR4 가격을 약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되게 깝깝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3사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저기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있죠, SK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키옥시아 있죠, 웨스턴 디지털 있죠, 중국의 YMTC 있죠, 마이크론 있죠. 너무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하반기에 수요가 안 좋으니까 더 많이 한 겁니다. 공급 업체들이. 감산을요. 감산을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게 감산을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그 어떤 공급 조절이 너무 잘 된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분위기들을 보니까 이게 가격을 올려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샌디스크가 4월에 제일 먼저 가격 인상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의외는 중국의 YMTC가 11% 가격을 올렸습니다. 랜드의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2022년 하반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사상 초유로 반도체 감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IMF 이후로 반도체는 하락 사이클에서 감산을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적자라도 만드는 게 낫다라는 게 그동안의 컨센서스였는데 2022년에는 그냥 라인을 꺼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커머디티 쪽에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재고를 확 끌어모으면 우리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냥 대충 보면 딱 끌어모으면 되듯이 그걸로 재미를 본 거예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파이슨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네. 파이슨은 원래 그 SSD 컨트롤러 IC를 하는 회사인데 낸드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2022년에 하반기에 너무 가격 이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네. 그때 재고를 확 끌어모았는데 네. 그게 나중에 재고 가격이 많이 튀어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파이슨이 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낸드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파이슨이 재고를 막 모으니까 다 따라서 이제 네,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촉발시킨 측면이 있고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수요도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땡기는 미국 네. 쪽 그 유통업체들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조달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그렇죠. 좀 땡겨가지고 수요가 폭발했다. 그래서 네. 미리 수요를 땡겨놓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관건은 일단 2분기에는 그 커머디티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급등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분기가 중요합니다. 예. 이 가수요와 트레이딩 수요들이 붙어 있는 이 수요가 진짜냐? 진짜 지속될 수 있냐? 그 진짜 지속되려면 결국 수요가 늘어나는, 네. 예, 그거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보면 적어도 저는 이 한 분기 정도는 지금 삼성전자나 커머디티 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그냥 레거시 턴어라운드는 뭐 일단 단기든 중장기든 확실하니까 네. 이제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충분히 지금 관심 가질 만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사실 소부장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뭐 이쪽 레거시 쪽이 지금은 오히려 좀 노출도 높은 회사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삿 업체 중에 이제 국내 1등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을 네네. 좀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나면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뭐 K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모멘텀 쪽으로 시장이 많이 관심이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약간 투자를 주저주저 했던 국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네. 미뤘던 투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프라 쪽, 펩 쪽에 초창기 들어가는 인프라 쪽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CCSS라고 해서 이제 화학약품 공급하는 그런 쪽에는 이제 STI 같은 회사들 네. 관심 가질 만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이 뭐 지금은 뭐 공포에 질려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모멘텀의 시대가 또 어떤 내러티브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또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게 AI하고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